다음으로는 2022년 헬스케어 최전선의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대주제로 세 가지 강연 파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첫 순서로 유유테이진 메디케어 이동욱 대표님께서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 일본의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이동욱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유유테이진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테이진은 한국의 유유제약과 일본 가정의료 전문기업 테이진과의 합작 기업으로서 가정 산소치료, 가정 인공호흡 치료, 가정 수면 치료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일본의 테이진은 재택의료 관련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택의료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업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동욱 대표님으로부터 일본의 경험을 들어보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발전하게 될 서비스 분야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대표이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유테이진의 대표이사 이동욱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한 해 그 헬스케어 동향과 방향을 생각해보는 그 사이넥스의 신년 브리핑을 통해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는데 오늘 제가 발표자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참석자분들에게 도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모임을 만들어주시는 사이넥스 김영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택치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로 먼저 진입하여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약 1억 2,600만 명의 28%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5년에는 30%, 그리고 40년에는 37%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명의 증가에 따른 연금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의료비의 증가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인구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15.7%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년에는 20%를 넘어서고 노인 천만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65년에는 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의 경험과 대응으로부터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일본은 사회보장비 증가와 세수 감소의 비중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와 케어의 질은 향상시키면서 전체적인 사회보장비는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지역통합케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행정 시스템을 정비 보완하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맡아서 지원하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먼저 행정 시스템은 크게 4개 분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의료와 케어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의료는 급성기에는 병원, 만성기에는 요양병원 또는 재택의료를 통한 지원을 하고 만성기 환자는 중앙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병상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케어는 환자의 입원부터 가정으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만성기 케어 서비스 종류를 확충하여서 재택의료와 방문 케어를 충실히 하여 환자 관리의 질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지역의료 케어 종합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은 소비세, 우리의 부가세 같은 거죠. 소비세를 활용하고 국가에서 3분의 2, 도도부연, 우리의 도나 광역시 같은 단위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600억 원의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셋째로 이를 뒷받침할 법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의료 제휴 추진 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케어 보험 제도를 개정하여 방문 케어, 데이 케어의 주체를 기존의 국가 운영 형태에서 시정촌, 우리의 시군구 단위의 운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도도부연과 시정촌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의료 제휴법인을 승인하고 지역에서 의료케어 보장기금을 운영하여 건강보험의 일부 재원도 이관하였습니다. 케어에서도 도도부연과 시정촌으로 지역통합케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및 케어 연계 추진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의 정비는 질은 유지를 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기존의 국가 중심 운영에서 환자가 실제 살고 있는 지역에 뿌리를 둔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도부연과 시정촌으로 권한 이양 범위를 확대하고 실현하기 위해 법정비와 재원 확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의료 기반 정리에 있어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의 분화가 없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병상은 152만 병상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성기, 만성기의 병상을 줄여가면서 회복기 환자의 병상을 늘려가면 기능 분화 및 병상 감소에 의해서 효율적인 의료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감소한 병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케어와 재택의료를 거기에 강화하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케어에서는 2012년 대비하여 2025년에는 1.5배의 환자를 더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방문간호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계열 시설이라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머무는데 자기 집과 같은 환경에서 머물 수 있는 치료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택팀 의료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환자가 머무를 주택시설, 약국, 방문케어 및 영양관리시설의 확충,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의료계획의 책정, 지역통합회의 보급정착, 약국의 약물 제공 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 재택의료 지원에 필요한 진료보수의 인상들도 함께 고안되어 있습니다. 병상의 기능이 분화되고 재택의료, 케어가 추진되고 이에 대한 의료와 케어 종사자들을 확보하는 사업과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역 의료 케어 종합 보장 기금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구조로는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소비세를 활용하여 국가가 3분의 2, 그리고 도도부연이 3분의 1을 부담하여 마련을 합니다. 이 기금으로 기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기금은 시정촌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즉 의료기관 및 케어 사업자들은 사업 계획을 도도부연 또는 시정촌에 작성하여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예산의 규모는 의료와 간호의 2016년 기준 약 1,630억 엔이었습니다. 여기 타이포가 있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대상 사업은 의료기관 시설 및 정비에 관한 사업, 주택의 의료 제공에 관한 사업, 케어 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의료진 및 간병인 확보에 대한 사업 등입니다.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법상으로 지자체와 의사회가 제휴하여 의료 추진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근간은 그동안에는 센터 위주로 중심이 돼서 케어가 되면서 환자가 들어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케어해 주던 개념에서 환자를 중심에 놓고 환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추가 주변의 의료 시설과 케어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법규가 개정된 것인데요. 먼저 의료법상으로 지자체와 의사회가 제휴해서 의료추진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병원, 의원, 케어시설이 하나의 법인이 되어서 제휴를 강화하고 통합 경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의약품 및 의료자재의 공동구매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본질은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환자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재택케어를 받다가 무슨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의원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상태가 악화되면 클리닉에서 바로 제휴된 급성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급성기가 지나면 만성기 병원으로 또는 회복기 병원을 거쳐서 요양시설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문 케어를 받게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서 케어 보험 제도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예방급부, 즉 방문 케어나 케어를 시정촌에 이양해서 통합적인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왼쪽 그림과 같은 재택 의료 케어 추진 사업이라든가 치매 종합 지원 사업, 생활 지원 체제 정비 사업을 시정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개별 관리하던 각종 의료와 케어 사업을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도부현은 지역의료 추진법인의 인증권한, 지역의료 케어 종합보장기금의 운영, 건강보험 일부 재원 운영으로 재택의료 및 케어를 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정촌도 이를 통해 지역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케어 연계 추진 사업을 할 수 있고, 방문 케어와 케어의 운영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케어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환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환자는 평소에 자택이나 서비스를 겸한 고령자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병에 걸리면 일상의 진료는 주치의, 유상진료소, 지역협력병원, 치과, 약국 등을 이용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급성기, 만성기, 회복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케어가 필요하게 되면 재택계 서비스로 방문 케어, 방문 간호, 데이 케어, 소규모 다기능 주택 케어, 단기 입소 생활 케어, 복지용구 지원, 24시간 방문 서비스, 복합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거주계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보건시설, 치매 공동생활 케어야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케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의 생활 지원과 케어 예방을 위해 노인클럽이라든가 자치회 자원봉사, 비영리단체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원은 통합지원센터의 케어 매니저가 상담하고 서비스 코디를 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 지역 통합 시스템은 대개 30분 이내에 필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략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학군 범위 이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은 의료기관과 행정자치단체와 함께 케어 사업자가 함께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은 이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주택형 케어 서비스, 방문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본의 엠비스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캄 같은 회사에서는 방문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환자의 안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영리 사업으로는 참여하기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IT를 접목하여 히다치 같은 곳에서는 지역 통합 케어에 필요한 다직종 연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직종 연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의료도 들어오고 케어도 들어오고 또 이런 서비스하는 뭐 EMS 트랜스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랫폼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히다치 같은 데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통합케어에 나오는 각종 서비스를 IT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원활하게 환자를 연결하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주치의에게 정보를 해주는 그런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츠카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의료 케어 제휴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의료와 케어를 같이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및 생활 지원 영역에서도 코남이라는 스포츠 클럽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일본 교통 주식회사에서는 케어 자격을 갖춘 승무원이 안전하게 그 노인들을 송영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에르라는 클럽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그 노인들한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NEC 같은 데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환자의 그 보행 자세 측정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하고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아이케어라는 곳에서는 기업의 건강 관리를 효율화하고 직원의 건강에서 비롯된 노무 리스크를 시각화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저희의 일본 투자사인 테이진에서는 이 방문 케어하고 다직종 연기 시스템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택 의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방문 케어, 그 다음에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서비스인 회사의 바이탈 링크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자의 상태를 다직종, 방문 간호사, 약사, 케어 복지사, 주치의, 케어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시스템에 생체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시시각각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서 효율적인 케어가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서 만들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사회보장비가 절박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제도를 같이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한테 좀 유익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통합 케어는 다양한 직종과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노동 직업적 경향이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이 가진 IT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경제적 합리성 있는 효율적인 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은 많은 부분이 인력에 의지해서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적으로는 병원의 그 병상이 기능을 일본의 사례를 보면 병원의 기능을 분화해서 그래서 만성기 환자들은 되도록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나온 집에 있는 환자들을 주변의 그런 의료기관과 그 다음에 케어 기능을 같이 연결을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력이 제공이 필요하고 또 IT 인프라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IT 인프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문 케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기업에서 기기 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그 ICT 기기들이 어떤
통합의 플랫폼에 같이 앉혀지면, 그러면 뭐 펄스 옥시미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든가, 환자의 혈압, 당뇨가 환자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연계되어 있는 환자가 갔었을 때 연계되어 있는 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그 환자의 지난 기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권한도 이용하고 법적으로 그런 서포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민간 기업들이 환자들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성기 환자들, 고령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는 사실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빨리 이런 직역 통합 케어 시스템을 고쳐서 실현을 해서 우리에 맞는 통합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의 이런 질병 사업을 우선순위를 하는 그런 기본 모델인데요. 크게 국가의 가장 커다란 5대 질병을 우선 잡고, 그 다음에 5대 질병과 관련된 의료의 5대 사업을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암이라는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개 사업은 그 지역 자치단체가 취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하냐, 벽지의료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재택 관리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그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모아서 지역 단위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또 소도시는 소도시대로, 도는 도대로의 어떤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일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사인X 통해서 보내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